그리고 종로의 상징 중에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탑골공원이잖아요. 네. 탑골공원 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공약은 어떤 게 있을지요? 또 실제로 종로구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로의 노년층의 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충분한 어떤 문화생활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의 큰 카테고리로 있는 것이 효의 1번지입니다. 네, 효의 1번지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로에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인사동 쪽에. 그런 것처럼 많은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탑골공원을 위시로 해서.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적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탑골공원 외부에 있는 그 장기판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막 이렇게 그어서 해야 될 정도의 노후 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동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좀 저희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 문화재와 역사적인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 콘텐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가 젊었을 적에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노년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젊음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행사, 그리고 그 문화기획 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좀 많이 노후됐거든요.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방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시설 보완도 좀 하기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라고 흔히 생각하면 이제 주말에 보면은 아침이나 아니면 평일 오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쓰레기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라고 하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로에 계신 많은 노년층들은 아직도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왕성하시거든요. 건강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그런 일자리가 아닌 조금 더 발전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인구분들은, 노년층은 그 지역을 오래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칭으로 만들었지만 포도대장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시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세밀한 부분들을 좀 다뤄서 구청과 직접 소통해서 구청이 좀 더 세밀하게 지역을 운영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실 그런 어르신들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요. 또 다양한 창업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순히 뭐 언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필요한 것들, 다양한 인터넷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교육들, 누구나 와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노인 복지라는 부분하고도 담긴 되거든요, 일자리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항상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로가 돼서 이분들이 건강한 종로, 건강한 어르신, 이런 모토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 4월에 창신동에서 노모와 아드님이 돌아가신 사건 기억하시죠?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모두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약이 있으실죠?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슬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기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너무 어려우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노모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이제 인터넷이라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도로 이제 폐허에 가까운 집이었는데 그게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생활을 어렵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발견된 것도 이제 전기가 수도죠. 수도비가 계속 미납이 되다가 이제 90몇만 원이 넘을 때까지 이제 못 내셨는데 그래서 수도 검침원이 이제 너무 안 내시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제 갔더니 이미 시체로 발견되셨던 아주 슬픈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어르신 일자리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런 지역을 잘 아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연하게 해서 종로구청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민원인을 챙기고 국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것들이 단순히 어떤 서류상으로만 민원인을 보고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어떤 현장 실무적인 그런 체질 개선도 구청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또 단순히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꼽아서 그 다음날 갔을 때 우유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민간 기업들과도 연결해서 그런 어떤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함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도 빠지지 않게 구가 한 명 한 명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까운 그리고 현장 체험적인 현장 실무적인 그런 구청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